안녕하세요. 테너 이현입니다. 고대, 중세, 바로크, 고전, 낭만, 근대, 현대. 우리에게 익숙한 시대 구분일 텐데요. 이는 한 시대가 막을 내림과 동시에 다른 시대가 짜잔 하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기를 거쳐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미술, 문학, 그리고 정치, 사회적 환경의 영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각 사조별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음악은 사실상 현존하는 악보가 없어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고대 음악이 강성했던 지역으로는 중국, 이집트, 헤브라이, 그리스를 들 수 있는데 그리스의 음악 이론이 중세에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거의 그리스 음악이 중심이 됩니다. 우리가 수학 시간에 그토록 반가워했던 피타고라스의 정리 기억나시죠? 그 피타고라스에 의해 4도, 5도, 옥타브 같은 완전 어울림 음정과 3도, 6도 같은 불완전 어울림 음정에 관한 이론이 정립되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수학이든 음악 이론이든 정리를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중세 음악의 시대는 교회 음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단성의 성가가 발전하여 다성 음악이 시작되었고 음유 시인이 활발히 활동하며 세속 음악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중세의 대표적인 음악 양식은 교회 성가인 그레고리아 성가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과 예술의 부흥을 꾀한 운동이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가톨릭 국가였던 이탈리아에서 지중해 무역으로 부를 쌓게 된 상인들이 그들이 유일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천국의 보장 열쇠를 주기 위해 당시 재정적 궁핍을 겪던 교회와 일정한 타협을 하게 되는데요. 교회의 헌금 형식으로 성인들의 무덤 가까이에 가문의 기도실을 분할받게 되고 기도실을 장식하게 되면서 그들의 이상향이었던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예술을 교회에 장식하기 위한 예술가들을 고용하고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세속음악과 다성음악의 발달은 물론 종교 성악곡에서 서서히 기악곡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악곡의 선율을 차용하여 기교적으로 변주시킨 기악곡들이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로크라는 말은 일그러진 진주라는 뜻의 포르투갈어에서 온 것으로 17, 18세기의 건축이나 미술 분야에서 먼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크 음악은 르네상스의 무거운 분위기에서 벗어나 좀 더 복잡하고 풍부한 변화를 추구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절대주의 왕정으로부터 계몽주의로, 경제적으로는 중농주의에서 중상주의로, 철학적으로는 합리주의적 계몽주의적 사고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여러 사회적 상황 때문에 궁정, 도시, 교회 등 새 활동 범위를 기초로 하여 바로크 음악이 형성됩니다. 성악곡과 기악곡이 고루 발전하였으며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비발디, 바하, 핸델이 있습니다. 바로크 시대에 등장한 소나타, 협주곡, 오라토리오, 칸타타 등의 양식들은 고전 음악 시기에 이어져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나 화성학적인 발전과 함께 음악의 조화와 규칙성이 강조되었으며 바로크 음악의 복잡하고 화려한 특징들은 점차 체계화되고 명료한 성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전주의 형식미의 완전체인 소나타 형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소나타 형식은 고전음악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한 교향곡, 독주곡, 협주곡이 많이 작곡되었고 고전음악을 기악의 시대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현악기의 주법과 개량된 악기는 피아노와 함께 고전음악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현악기는 교향곡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악기의 성능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음악사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곡가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입니다. 이 세 명의 작곡가는 고전시대 음악의 거장들로 그들의 작품은 시대를 초월하여 음악사에 큰 흔적을 남겼습니다. 19세기 무렵 유럽의 근대 민주주의 국가가 수립되고 산업혁명이 일어났으며 이로써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첨예한 대립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전에 비해 자유로운 사상과 감정 표현이 가능해졌고 이러한 경향은 음악에도 이어져 형식보다는 자유로운 감정 표현이 음악에 더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슈베르트에 의해 가곡이 주목을 받게 되었고 형식적인 틀에 벗어난 표제 음악과 교향시, 즉흥곡, 랩소디, 발레 음악 등이 발달하였습니다. 낭만주의의 서정성은 피아노 음악에 가장 많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은 조성음악의 와해는 물론 개인적인 감정의 표현보다는 민족적 정체성을 중시하는 민족주의를 대두시킵니다. 작곡가들은 자기 민족의 민요, 전설, 역사 등을 소재로 작곡을 하였고 그룹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은 음악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바로크부터 낭만에 이르기까지 서양 음악의 기초가 되었던 조성이 붕괴되고 중세의 선법을 사용하거나 반음계를 활용하여 조성의 영역을 확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인상주의와 표현주의를 들 수 있습니다. 인상주의는 모호한 느낌, 이미지 등을 중세 선법을 사용하여 색채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라벨과 드뷔시를 꼽을 수 있는데 인상주의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표현주의는 인간 내면의 공포와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대표적인 미술 작품으로는 뭉크의 절규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표현주의 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작곡가 쇤베르크가 있습니다. 그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작곡가로 꼽히고 있는데 무조음악과 12음 기법을 장안하여 조성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며 전위적인 현대 음악으로의 문을 열었습니다. 음악은 이제 안정적이고 협화적인 소리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거칠고 날카로운 불협화음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세계대전의 트라우마는 협화적이고 평안한 음색만으로는 표현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작곡가들은 이러한 독창적인 음색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시대적 아픔을 음악에 담아 대중과 공감하고자 했습니다. 세계대전 후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자유시장 경제가 활성화되었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이 발전함으로 음악의 영역 또한 매우 확장되었습니다. 악기가 낼 수 없는 음력의 소리는 전자음을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합성하여 만들어냈고 지구촌 어디에서나 동시에 특정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음악을 연주 혹은 감상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연주 방법의 변화도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온라인상에서의 연주 방식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코로나19 시대 이전에 언택트 공연의 선구자 에릭 휘테커가 시도했던 방식이 이제는 더 이상 이상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생겨 그로 인해 새로운 무엇이 생길지 모르지만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음악의 본질에 대한 도전과 탐구는 계속될 것입니다.